교육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3월 30일에는 전교생 대상 과학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4월에는 영어 듣기 평가와 2학년, 3학년 1차 고사가 있습니다. 5월에는 5월 1일 개교기념일로 재량 휴업일이 되겠으며 5월 24일에는 학부모 초청 공개 수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오늘처럼 학교를 방문하시면 자녀들의 수업하는 모습과 학교 생활을 참관하실 수 있으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6월에는 2학년, 3학년 2차 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 여름방학식을 하여 8월 15일까지 32일간의 여름방학이 실시됩니다. 2학기 학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개학하여 9월에 영어 듣기 평가와 1, 2, 3학년 1차 고사가 있습니다. 올해는 1학년이 1학기만 자유학기제로 운영되므로 2학기에는 1학년도 1차, 2차 고사가 있습니다. 1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는 2학년 수학여행과 1학년, 3학년 현장 체험학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3학년 2차 고사가 있으며 12월에 1학년, 2학년 2차 고사가 있습니다. 12월 27일에는 지난해에 이어 부산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29일 겨울방학식으로 33일간의 겨울방학이 끝난 후 2월 8일 2023학년도 종업식과 졸업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학사 일정은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의 대체 공휴일 지정으로 인하여 다소 변경이 예정됩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을 통해 차후에 가정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에서 준비한 학부모 교육 내용입니다. 먼저 교무부에서 준비한 학부모 교육 내용은 부모님들께서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2023학년도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 다모임 자료에 있습니다. 32쪽에 학교 생활기록부 연수 자료, 33쪽에 교육활동 치매 예방 교육 자료, 38쪽에 청렴 관련 리프릿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연구부 관련 전달 연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산중학교에서 연구부장을 맡고 있고 2학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재봉이라고 합니다. 연구부에서는 우선 어머님들께 짧게 3가지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학교 교육 설명회에 많은 학부모님들 참여해 주셨는데 학교 교육 설명회 꽃은 아마 조금 있으면 그 각 반의 교실에서 기다리고 계신 아마 담임 선생님이시니까요. 뭐 저를 보러 오신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방과후 학교입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보다는 조금 이렇게 방과후 학교 운영이 조금 이렇게 적게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는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드린 것처럼 ITQ 해서 컴퓨터 자격증반하고 일본어반 이렇게 2개의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혹시 내년에 좀 1, 2학년 학부모님께서는 혹시 원하시는 방과후 학교 강좌가 있으시면 저희가 보통 12월 달에 희망하는 강좌, 개설을 희망하는 강좌를 이렇게 희망조사를 받습니다. 그때 혹시 좀 강좌를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내년도에 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학력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학교는 3월 7일 날 1, 2, 3학년 전교생이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근데
부모님들께는 개별적으로 통지표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학생들에게는 지금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학생들 개개인의 성적을 이렇게 알려줬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 그 국어, 수학, 영어, 과학 4개 교과에서 이제 시험을 쳤고 30개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16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기초학력 미달로 이렇게 판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초학력 미달로 판정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이제 방과 후에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4월 중순이나 아니면 5월 달부터 시행이 될 수 있는데 혹시 자녀분이 기초학력 미달로 이렇게 판정나는 경우에는 기초학력 프로그램에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격 수업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제 정상 등교 그리고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지 않는 한 전면 원격 수업은 이제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학교가 지금 한 897, 9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갑자기 한 130명 정도의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 일부 원격 수업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하지만 지금 경남에서는 아이톡톡을 이용해서 지금 원격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천재지변이죠. 이제 태풍이 온다던가 장마 또는 이제 폭설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원격 수업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각 학급에서는 아이톡톡으로 해서 톡톡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학생들을 다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미 거기에 가입을 시켜가지고 갑작스럽게 원격 수업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 학교에 햇살마루 도서관이 있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또 한 13,000여 권의 도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자녀분들 국어, 영어,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나이에 읽는 책은 20대, 30대가 되어서 책을 읽는 것보다 아마 분명히 더 크게 학생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도 격려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성 부장님께서 인성부 관련 연수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성 아점장 이대성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아동 학대 두 가지 연수가 있겠습니다. 그 학교 폭력이라 하면은 자칫 학생들 중에는 학교 내에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얘기하는데 학교 내외에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신체, 정신, 금전적인 그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그 행위를 학교 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체, 언어, 근본가치,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폭력 등이 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사이버 폭력입니다. 사이버 폭력. 그 다음에 언어 폭력 되는데 사이버 폭력이라 하면은 학생들이 SNS상에서 어느 한 학생을 대상으로 험담을 한다든가 없었던 일을 욕을 한다든가 타인 명의를 이용해서 장터에서 물건을 올리고 혹은 타인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타인이 사용하지 않은 그런 말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학교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고요. 지금 부모님도 알다시피 국가수사본부장 하루 만에 낙마했죠. 그 자녀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한 학생 언어 폭력이죠. 언어 폭력 인해서 그 아버지 물론 그 본인도 그 서울 S대에서 다니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것처럼 지금 10년 지금 중학교 시절에 일어나는 게
성인이 되었어도 그 피해 학생 부분이 SNS상에 올리면은 뭐 이 소문 나는 거는 그 뭐 잠깐 기억이죠. 그렇게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중에 제일 그 문제 장난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괴롭힘이었어요. 장난입니다 하는데 돈을 100원을 친구한테 뺐거나 10만 원을 뺐거나 같은 금품 갈취입니다. 그리고 옆에 친구 기분 나쁘다고 그냥 뺨을 한 대 가볍게 때렸다. 그렇지 않고 정말 기분 나쁘게 해서 호뼈 부러졌다. 같은 신체 폭력입니다. 사소하다고 학교 폭력이 아니면 절대 아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학교에서도 교육을 시키지만은 아직 그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학교 또한 가정에서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요즘 그 TV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아동학대라 하면은 그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자는 친부모뿐만 아니라 그 학생을 보호하는 여러 기관 단체들 다 포함합니다. 포함해서 학생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며칠 전도 그 뉴스 크게 나오죠, 그죠? 아동학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모의 연령대는 30대입니다, 30대. 지금 그 교육과정 설명에 참석하시는 그 부모님께서는 그 연령대가 아닙니다. 30대 부모님들 거의 뭐 80~90%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가정에 부부간에 여러 가지 뭐 이혼을 했다든가 또 재혼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아동학대가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본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그랬을 때 학생이 부모는 내 자식이니까 바르게 키워보겠다 해서 잔소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초를 들었다. 학생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면 막바로 그 경찰이 막바로 집으로 가요. 분리조치시킵니다. 내 자식인데 안 통합니다. 절대 대화를 하고 혹은 학교에 상담선생님이 계시니까 학교에 담임선생님 통해서 상담선생님과 학생과 셋이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좋은 그 해결책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학생에게 언어폭력, 신체폭력 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 선생님께서 환경 보건 관련 연수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교사 박현희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환경보건부에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릴게요. 순서가 조금 다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남녀의 성관계, 임신, 생리학적인 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인간교육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꼭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이 가져야 할 자세는 성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고 금기시한 자세를 조금 벗어나서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인식하시고 혹시나 자녀들이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회피하지 마시고 불충분한 대답이라도 좋으니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장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할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지금 당장 설명을 못하는데 조금 알아보고 다시 말해주면 안 되겠니? 동의를 구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꼭 그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부모님이 해주셔야 할 거는 아는 사람이 원치 않은 접촉을 할 때 가만히 참지 말고 안 돼, 싫어, 분명하게 말하도록 교육시키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즉시 피하도록 아이들에게 교육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채팅 어플이 너무 많은데요. 그걸로 인해서 성범죄에 노출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채팅 어플을 하는지 깔렸는지는 한 번씩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자제를 시켜야 되는
꼭 자제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양성평등은 남녀가 동등한 사회적 조건, 지위, 권리, 의무를 말하는데요. 우리 보통 자랐을 때 여자들이 울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남자들이 울면은 눈물이 왜 그렇게 많냐, 좀 비난하는 경향이 많았었는데 이런 말 자체도 차별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를 집에서 양육하실 때 그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해 주시고 같은 일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로, 학업 선택, 클럽 활동 등 남자, 여자 영역이 따로 없고 고정관념이 지배되지 않도록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방역 지침이 많이 완화되었는데요. 확진시나 유증상시에 자가진단 앱을 등록해 주시면 되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진시 자가격리 7일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혹시 가정에서 37도 이상 시에는 병원 진료를 꼭 보고 등교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3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대중교통에서도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고 학교 내에서도 지금은 자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 약물 오남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중고생, 그리고 시골, 도심 할 거 없이 청소년 마약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통 접하는 계기가 호기심이라든지 친구 주위 권유로 지금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30분 안에 마약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원하신다고 하고 우리가 작성을 하고 알아보면 30분 안에 지금 이 자리에 온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통 구입하는 경로가 구글이나 텔레그램 같은 곳으로 은어를 사용해가지고 거래가 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역할은 그 주위 또래나 이렇게 주변에서 압력이 들어오거나 같이 해보자 권유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그 원천인 사람을 얼마나 믿고 따를 수 있고 이 일이 얼마나 뒤에 지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한 번씩은 이야기해 보시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디오나 영화, 텔레비전 이런 매체들에서 접하게 될 때 구체적이고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고 한번 대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학년 부장님이 나오셔서 평준화 지역 내신 성적 산출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부산중학교 4년 차인데 어머니들 모시고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뵈서 너무 반갑고 사실은 저 이렇게 부산중학교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 또래 아이들이 이 정도로 차분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아이들이어가지고 사실 우리 어머니들 어떤 분이신지 되게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학년 부장 맡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착한 아이들 진학을 잘 시키도록 잘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들 받으신 유인물 중에 30페이지, 31페이지 제가 설명드릴 거는 약간 숫자들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 유인물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31페이지에 내신 성적 산출 방법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2학기 때 저희가 진로 진학 설명회를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30페이지에 있는 평준화 지역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학년, 2학년 어머니들은 사실은 아직 좀 남았다 싶어가지고 귀에 쏙쏙 안 들어오실 것 같긴 한데 대략 어떤 건지 이제 오랜만에 찾았다 보니 되게 떨립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표에 보면 1, 2, 3학년이 있는데 저희 이제 3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3학년은 1학년 때 자유학년제
였기 때문에 성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 성적을 가지고 이제 교과 100점, 160점으로 해서 이제 점수를 산출할 거고요. 비교과는 출결, 봉사, 학교 활동을 하는데 각각 15점씩 해서 총 40점, 이제 다 합치면 200점 만점으로 해서 성적을 산출할 겁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1학년, 2학년 그 출결 상황 5점씩인데 혹시 뭐 우리 아이가 아파가지고 결석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감점이 있을까 이런 생각 드시죠? 전혀 그런 건 상관없고 학교에 연락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제 지각을 했거나 결석을 했거나 이럴 경우에 한해서 감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기준 시수가 아직 그 3월 말이 되어야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떠는 사람이 아닌데 노래를 한 번 불러서 했어야 되나? 어느 사람이 아닌데 어머니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시수가 이제 3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때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 졸업생들은 1학년 때 학교에서 하는 봉사 시간이 5시간이었고 작년에는 10시간, 올해 10시간에서 총 25시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총 3년간 10시간으로만 해도 이제 저희가 15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15점에서 한 20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봉사할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학교에서 25시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떨리면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평준화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가 나와 있는데 일반고는 우리 지금 김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9개, 남학생 9개, 여학생 9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수 목적고는 어머니들 아시는 과고, 외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자사고, 이제 이런 학교가 있고, 거기 보면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 특성화고는 뭐 김해 인근에 있는 건설공고, 한인여고, 생과고 이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율고는 자유랑 사립고, 자유랑 공립고가 있습니다. 더 떨려서 못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한테, 교무장님한테 마이크 넘기고 2학기 때 다시 그때는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 받으신 자료가 무슨 고시 공부하는 자료만큼 두꺼워서 참 죄송한데 오랜만에 저희도 부모님들을 만나서 정말 많은 자료들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일일이 또 구두로 설명을 드리면 귀에 쏙쏙 들어가실 텐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너무 죄송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서 다른 기타 교육 자료들 살펴봐 주시고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교에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부장님이 나오셔서 학부모의 조직에 대한 안내를 잠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부모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복지부장 전수입니다. 지금 빨리 끝내고 담임선생님까지 면담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건 또 뭘까 싶으실 건데 그래서 빨리 짧게 안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학부모회를 조직하고 구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어떤 협조를 제가 구하고자 합니다. 학부모회 입문으로서 각 반별로 대표 어머님들이 한 분씩 필요한데 혹시 이제 반별 대표 어머님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조금 이따가 있을 담임선생님과의 면담 시간에 살짝 의향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학부모회라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부담스럽고 굉장히 거창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중학교에서 저희 학교에서는 학부모회 임원이라 해서 하시는 일은 거의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담스러워 하시지 마시고 살짝 본인의 의향을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7시에 담임선생님께 어머니들께서 올라가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많이 애쓰셨을 텐데 또 이렇게 학교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행사가 지금 끝나는 대로 그 유인물에 있는 교실 안내도 또 밖에도 여기 안내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아마 다 알려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담임 선생님들과 즐겁고 또 유익한 상담의 시간을 가지시고 돌아가실 때 조심해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학년도 구산중학교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 다모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들 지금 한꺼번에 나가시면 또 교실 찾아가시기도 힘드실 테니까 지금 1학년 학부모님들 되시는 분들만 먼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